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차트 잠깐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환율이 큰 어떤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하고 나스닥 잠깐 보고 뉴스 몇 개 보고 새로 나온 뉴스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석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앞으로의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어제 이제 여기 꼬리를 달았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게 제가 어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좋지 않다. 아마 그렇게 내려갈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여기서 이제 꼬리를 달고 추세를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이 상황에서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믿죠. 120선 형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수호천사처럼. 그래서 이 120선 형님이 있는 이상은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꼬리를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보다는 물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확률상은 여기에서 꼬리가 나왔다 하면 음, 여기서 이제 오히려 양봉을 그리면서 61선을 붙이려고 하는 요런 느낌. 61선 한번 돌파 시도하는 이런 느낌이 좀 더 저한테는 강하게 좀 오거든요. 그래서 61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보이다가 실패하고 다시 밀리는 아마 그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쌍바닥을 그리면서 1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정말 강하고 어, 좀 급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힘을 좀 누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동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쌍바닥을 그려서 올라간다면 아주 급격하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120선을 이탈하지 않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주춤 하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판단은 아직 120선을 지지를 했는지는 우리가 100%알 수 없지만 지지를 하고 산타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산타랠리가 없었죠, 사실상. 하지만 올해는 아주 큰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위기가 잘 해결이 된다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이제 이미 조금 물려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제 채널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주토피아 채널에서 분석하는 영상이 진짜 다 맞는다. 와, 확률이 너무 높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승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딱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나도 또 집중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내 매매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이런 컨텐츠 쪽으로 제가 일단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직 채널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방향성은 있죠. 어느 정도. 하지만 제가 생각엔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요게 저만이 또 할 수 있는 컨텐츠고
이게 저는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정체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마 구독자가 많이 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왜냐면 제 채널에 대공황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공황이나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신 분들도 많아. 그냥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 근데 차트를 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야. 내가 댓글 다는 거 이런 거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부는 열심히 되게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또 제 옛날 시절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런 댓글들 보면 또 뭔가 좀 대화도 통하니까 예, 좀 요즘은 조금 재밌게 유튜브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나도 좀 재밌게 하면서 유튜브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할지 그런 방향성들을 확실히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기다려졌는데요. 이제 뉴스 몇 개 보고 이제 한국 증시, 환율 보고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파 재등장한 7월 FOMC 시장은 8월 잭슨홀 미팅 주목. 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이때 이제 파월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말은 매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 아예 끝낼 건데? 끝낼 거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 그럼 이제 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거든요. 금리 이제 내리는 것만 남았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진짜로. 이거 갑자기 이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선언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만약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내가, 금리는 이제 안 올릴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자,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연준이 실수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못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9월에 CPI가 이제 발표됩니다. 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각종 지표들 9월에 발표되는 그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은 결국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올 리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자, 그래서 잭슨홀 미팅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때 증시가 또 출렁이겠죠? 자, 시진핑이 이제 내주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 후 남아공 국빈 방문. 제가 예전에 이제 브릭스에 관련된 영상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은 브릭스 내에서도 입지가 지금 리더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면 중국 자체가 미국보다 신뢰성이 없어요. 미국도 짜증나는데 중국은 진짜 믿을 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그게 브릭스에서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브릭스에서 이제 뭐 근본이제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그런 썰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와봤자 좀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면 단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중국이 지금 당장 지금 뭐 자기 밥값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나라야 지금. 그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수습을 못하면 진짜 이게 잘못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올 수 있고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 이런 데 가봤자 제가 봤을 때는 볼 일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실속도 제가 봤을 때 챙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거고 미국 달러의 패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기 코가. 답이 없어요. 지금 시진핑은. 그래서 시진핑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릭스 빨리 끝내고 미국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브릭스는 일단은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중국 부동산 위기, 금융권 불똥에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가 확산된다. 자,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옵니다. 리먼. 자, 리먼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만약에 이 리먼 사태가 중국판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의 공황이 올 수 있는 이런 위기임은 명확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세계가 공황이 오고 리먼이 올까요? 자, 우리나라 망하면 우리나라만 죽는 거예요. 예. 뭐, 큰 위기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물론, 뭐, 아시아의 증시는 주춤될 수 있죠. 그지만, 전 세계의 공황이나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는 거.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국뽕에 차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끔 이제 국뽕 차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가 막, 뭐 경제 대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은 명확합니다. 물론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은 편이죠. 하지만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진짜 작은, 진짜 변방의 나라.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먼 사태가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아마 이 불안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제가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뒤에 있는 미래를. 자, 실질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이제 선에서. 아마 미국하고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미국하고의 대립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 예?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들을 마련할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악재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08년도와, 지금을 좀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 중이고요. 어떻게 이제 영상을 찍을까, 이건 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제가 영상을 꼭 찍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했을 때와 현재의 이 상황들, 악재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재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 공황이라고 우리가 좀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자, 근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환율로 넘어갈게요. 환율 좀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제 추세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이번 달에 이 월봉인데요. 월봉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 짓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살짝 터졌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 수도 있겠죠. 꼬리를 다는 상황이고, 이 위에서 이제 고환율로 움직이는 1300원대, 요 그림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폭등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막 폭등을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지금 달러를 매도를 쳐서 막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이미 열어두고 이창용 총재가
한미 금리 차를 2%로 벌어들여 놓은 거예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창훈 총재를 제가 믿는 이유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창훈 총재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환율의 변동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좀 확실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를 잘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아니라 삼성 차트 보기로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일 연속 이제 양봉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양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지지하려는 흐름이 보여요. 자, 이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중국 문제가 갑자기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장대 양봉으로 뭐 삼성전자가 4%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하는 거죠. 지금 이건 추세를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추세를 전환하려고 돌리는 그런 봉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시장도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최악의 상황.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비그위안이 뭐 진짜 망했어. 자, 그래도 삼성은 이 자리를 지지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 박스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자, 처음 지지선이 여기 65,000원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65,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지만 여기는 정말로 최후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조금 장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외국인이 여기 10조 이상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 근데 다행인 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을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큰 걱정 없이 매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데 지금 반도체는 어떠냐? 한번 보죠. 자, 금요일날 어제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이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미리 설명을 드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높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매매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악재가 너무 크게 터졌고 저는 사실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조정을 보다는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는 전혀 다르다. 그동안의 시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좀 큰 오산이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가 가는 놈이 더 갈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그런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좋은 회사죠. 호재가 많고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이수페타시스도 부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죠. 자, 21선을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그때 이쯤에서 매매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죠.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정고점을 자꾸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밀려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 뭐 제가 반도체를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뭐 AI, 로봇, 그리고 요즘은 또 제약주가 좀 뜨고 있어요. 근데 제약주보다는 이쪽이 저는 섹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는 지금 21선 밑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에코프로가 더 큰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함께 테슬라 기사를 본 적이 있죠.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의 확장을 하셔야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고 또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스킬이니까요. 손절은 항상 내가 어디에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